안녕하세요. 만사 OK 앞길 창창한 OK 그룹을 이끌고 있는 RF 진기신입니다. 한 달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건강하셨죠? 예. 좀 차질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열정적인 또 우리 사장님들이 또 계셔서 또 한 달을 또 잘 보내고, 그리고 일 잘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셔가지고 또 많은 동기부여를 받아내는 또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연말이에요. 연말이고 이제 한 해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인데, 여러분들 과연 마무리를 얼마나 잘 하고 계신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1년을 정리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고, 또 그런가 동시에 또 새해를 또 설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그러죠.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마음 먹은 대로 꼭 해볼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또 그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작심삼일이라고. 마음을 정했는데 3일을 못 넘기더라,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더 변덕이 심한 말은 조석지변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자주 흔들리고 정하지 못하니까 막 그런 용어들이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업을 하고 연구를 하고 어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저 마음 먹었던 대로 끝까지 해낸 사람은 바로 성공이라는 말을 얻을 수 있고, 성공이라는 것을 갖다가 칭송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끝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성공의 맛을 보지도 못하고 성공이라는 어떤 비싼 얘기도 들어보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왔던 일을 갖다가, 계획했던 일을 갖다가 멈추고 또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큰 계획을 세우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올해는 이렇게 또 어떻게 한번 해볼게 계획은 아주 창창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멈춰서는 안 되죠. 그럼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나는 언제부터 계획을 세가지고 언제 끝낼 것이다 것보다고 그 시행하는 시점은 바로 오늘이었으면, 그걸 바로 지금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합니다. 항상 그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상당히 에너지가 솟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빨라지고 막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앞으로 장래를 갖다가 설계를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희망이 생겨나서 그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희망이 생겨나게 되게 되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지죠. 그 에너지를 정말 계속 방출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끊고 가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결말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그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이에요. 독일에서. 근데 그 독일 사람도 우리나라처럼 그럼 전래 동화가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흥부놀부 하듯이. 그런데 독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아주 착하고 성실한 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살았는데 가난해요. 그런데 굉장히 성실해요. 그리고 착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농사를 짓고 사는데 어느 날 꿈에 나이 먹은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꿈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12km를 갔다가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면은 큰 나무가 이렇게 생긴 큰 나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무를 베어보게 되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그 꿈 얘기를 꿈에 깼던 대로 그쪽을 가봅니다. 동쪽으로 12km. 만약에 우리 동화였다면 30리를 가겠죠? 30리를 가보는데 역시 그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나무를 이렇게 비어서 무너뜨리니 거기서 새 둥우리가 나오면서 둥우리 속에서 알이 2개가 나옵니다. 알이 2개가 나오는데 그 알이 하나가 깨지면서 새가 1마리 펄럭거리면서 나오면서 날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알 하나를 깨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금반지가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금반지가 나오게 되면 그 금반지는 소원을 들어주는 금반지입니다. 라고 날개짓을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 부부가 보니까 하나를, 그 알을 깨보니까 역시 거기에서는 금반지가 나왔어요. 금반지가 나오니까 너무 좋죠. 이제 집에 오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 뭔 소원을 빌어볼까? 소 1마리를 달라 할까? 아니면 멋진 집을 하나, 또, 그 큰 집을 달라 할까? 아니면은 큰 땅을 달라 그럴까? 마차를 달라 그럴까? 아니면 금은 보화로 달라 할까? 막 이렇게 막 부부가 잠을 못 이루면서 막 그렇게 막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부부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린 거 아니요? 돈, 즉 말해서 집이고 소고 밭이고 말이고 전답 이런 것은 열심히 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들이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원을 쓰지 말고 이 반지를 잘 간직해가지고 필요할 때 쓰자 하고, 그래서 잘 간직해가지고 잘 싸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놓습니다. 근데 이 시간 이후로 이 부부는 굉장히 언제든지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계속 농사 일이 더 커지면서 또 내다 팔고 또 가져오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큰 농장, 큰 땅을 갖게 되고 큰 저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아들 3명을 낳으면서 큰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농부부가 또 나이가 먹으니까 늙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 낳고 재산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부는 이걸 느낍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보다 더 귀한 것이 희망과 사랑이었다. 그리고 성실하고 믿음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 부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반지에다가 소원을 빌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마무리 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이제 노년이 돼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아들 셋한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는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들 셋이 죽고 나니까 역시 그 유언대로 그 반지를 발견하고 그 반지를 놔두고 아들 셋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서로 이 소원을 빌자. 나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언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우리 부모도 결국은 소원을 빌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크게 일궜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이 반지를 부모님 묘에다 묻어드리자. 그리고 우리는 그 희망으로 살자라고 아들 셋이 반지를 갖다가 부모 묘에다가 묻어줍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은 부모가 하던 대로 그 희망이라는 것을, 희망 속에서 산다는 것을 갖다가 자신들의 정말로 큰 무기로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희망 자체가, 어쩌면 그 희망 자체가, 우리가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행복이에요. 희망 자체가 행복이고 희망을 품는 자체가 그것이 기쁨일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 짓고 한 달을 마무리 지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을 또다시 설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정말로 우리한테 큰 에너지를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다들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똑같이 어렵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똑같이 어렵다고 하게 되게 되면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다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일을 난들 한들 뼈쭉할 수가 있겠냐. 그런데 아니야. 어려워도 답은 있을 것이다. 어려워도 해낼 것이라는 생각까지 나가게 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사업하는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저는 발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한다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변했던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그 가난한 청년이 살았어요. 가난한 청년이 살았는데 그래서 그 하는 일이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엇인 거 아니 영업 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팔고 다니고 저것도 하고 다닌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집에 갔는데 시골의 어느 집인데 바닷가에 어느 집인데 그 집에 노인이 한 분이 양지밭에 앉아가지고 그 낡은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하고 제 물건을 사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집에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을 한쪽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인 거 아니? 바닷가에 물이 싹 빠져가지고 거의 말라있는, 물이 다시 들어와도 물이 찰까 할 정도 의심이 가는 그렇게 완전히 물이 쭉 빠져가지고 거의 말라있는 데가 다 그냥 없어질 정도로 그냥 낡은 배가, 금방 사가 없을 정도 낡은 배가 하나 있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너무나 황량하고 그냥 그 희망도 없이 보이고 그냥 그렇게 그 답답한 그림인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어떤 글이 써져 있는 거 아니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나는 그런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림을 보는 순간에 답답했던 것이 뭔가 그런 이상하게 그 무거움이 바로 그 글귀 하나를 보고 그냥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거기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한테 어르신 이 그림을 저한테 파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노인네는 그 그림을 팔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썩 잘 그린 그림이 아니고 유명 화가가 그렸던 그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이 보기에 자기한테 꽂혔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적어졌던 글귀가 자기를 정말로 움직이게 했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그런 글귀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그림하고 그 글귀가 자기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또 찾아갑니다. 어르신, 저 그림을 저한테 파십시오. 그런데 안 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몇 번을 찾아가가지고 그 그림을 갖다가 결국은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그 그림을 걸어 놓습니다. 이 청년은 썩 실력 있는 청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걸어 놓고 그 이후에 자기 앞에 벌어졌던 어려운 일들을 갖다가 생길 때마다 그 그림을 보고 믿고 행동했던 거예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올 것이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이 겹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랬을 때 아니야. 반드시 나한테는 행운이 올 것이다. 반드시 나는 이런 결과를 얻어낼 것이다. 하고 주무처럼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요? 이 사람이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세계 최고가 거부가 되는 것이죠. 그림 한쪽에 걸렸던 것을 보고 자기의 희망을 키우고 자기가 희망 속에 살았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잘 나간 사람은 계속 잘 나가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하라는 것은 그것도 그런 일도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인생사가요, 썰물이 오면 반드시 밀물이 올 것이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을 것이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법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게요.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에 우리 진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안 좋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썰물같이 빠져있는 그런 황량한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밀물대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모를 적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누구든 간에 계획을 세우고 잠시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설계를, 그 희망을, 내 계획을 언제까지 유지해 가는 것인가? 조그마한 계획 한번 세워도 며칠은 기분이 좋아요. 그 일을 진행할 때 엄청 기분이 좋거든요. 에너지가 쏟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갖다가 그만두고 해가는 속에서 실패자는 계속 나오는 것이고 포기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힘들어도 계속 가는 사람은 나중에 성공이라는 멋진 맛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사 마음먹기 달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생사 마음만 먹었을 뿐이다. 마음 먹었으면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로 좋은 사람을 한 글자로 줄일 수만 있다면은 어떻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한 글자로 한번 줄여보세요. 그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너입니다. 너. 내 입장에서 너죠. 그럼 두 글자로 한번 줄여볼까요? 또 너. 세 글자로요. 세 글자로. 역시 너. 역시 너. 네 글자? 그래도 너. 다섯 글자? 다시 봐도 너. 여섯 글자로요? 아무리 봐도 너. 예. 자, 일곱 글자로 줄여볼게요. 뭐니 해도 너. 자, 그러면 오늘 여덟 글자를 마지막으로 한번 줄여보게요. 한번 저한테 답 한번 줘보세요. 여덟 글자로. 좋다고 웃고 있는 너. 그렇죠? 내 말 듣고 지금 좋아서 웃고 있는 당신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가장 멋진 사람은, 그리고 가장 좋은 사람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 좋은 사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자신감으로 다들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를 갖다가 저 밑에다 놔두고 끄집어내지 못하는 나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를 끄집어내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속에 있는 나를, 가장 멋진 나를, 가장 아름다운 나를, 가장 좋은 나를 끄집어내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쉽게 안 움직일 겁니다. 요놈한테요, 희망을 줘야 합니다. 이놈한테 희망을 줘야 돼요. 가장 멋진 나를 갖다가, 가장 자랑스러운 나를 끄집어내려고 하게 되면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 희망을 만납시다. 누가 만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내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멋진 계획 세워가지고요, 그 좋은 계획 세워가지고요, 멈췄던 계획이 있다 가게 되면요,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천리길도 한 그릇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작이에요, 시작.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라도 되시 또 이번 달 12월 또 끝나갑니다.
항상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내 속에 있는 나, 가장 멋진 나, 오늘 만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년에 만날 때 여러분들 진짜 멋진 나를 모시고 정말로 그 멋진 나하고 같이 손잡고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안녕. 감사합니다.